안녕하세요. 내 꿈을 이루는 기현아빠입니다. 오늘 제가 지난주에 그 노원구청에 무허가 확인을 떼러 갔었는데 그 노원구청 민원창구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안내문이라는 게 있는데 지역주택조합 관련 안내문이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봤어요. 보니까 제목이 뭐냐면 현수막이 있는데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신중히 판단하세요 라고 이제 그 지주택 사업에 대해서 노원구청에서 이렇게 안내문을 이렇게 만들고 또 현수막도 만들어서 이렇게 도로에 곳곳에 이렇게 붙여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지주택 사업이 왜 노원구청에 있냐면은 지금 상계 뉴타운 예전에 3구역이 있었는데 그 3구역이 해제가 됐는데 그 해제된 구역을 지금 지주택 사업을 하는 거예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합니다. 근데 3구역이 2015년도에 해제가 됐는데 왜 해제가 됐냐면은 사업성이 안 나왔어요. 이제 재개발 사업의 비례율이라고 있는데 그 비례율이 거의 뭐 100%나 뭐 97% 아니면은 110%, 12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례율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정도 어떤 수준 한 100%라는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지 추가로 또 추가 분담금 없이 그냥 내 권리 가격에 추가 분담금을 해서 아파트 입주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비례율이 70%밖에 안 나왔어요. 그때 그 당시에 70%면은 사업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성이 없다라고 나와서 그 상계 뉴타운 3구역을 해제를 했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이제 그러면 사업성이 없으니까 내 추가로 더 많은 돈을 아파트 들어가려면은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그냥 안 하겠다 그래서 해지를 했어요. 2015년도 이게 4년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그쪽에 이제 2005년, 2006년도 뭐 8년도 그때 조합 설립이 되어서 그게 한 7, 8년 동안 어떤 건축 제한에 묶여 있다가 2015년도에 이제 정식적으로 해제를 하면서 그때 한참 뭐 서울에서 뭐 많이 해제를 했으니까요. 사업성이 안 좋다든가 뭐 직권으로 서울시에서도 뭐 해제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제 뭐 그런 것들을 하는데 지금은 결국 한 4년이 흘러서 지금은 이제 그쪽 3구역 같은 경우는 땅을 이제 건축이 이제 제한이 풀려서 해제가 되다 보면서 그렇게 해서 막 신축을 지금 많이들 지었어요. 신축 빌라를 많이 지어서 뭐 분양도 많이 했겠죠. 지금 현재도 이제 3구역의 골목에 가보면은 신축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신축을 지으면서 신축 분양을 하고 있고 또 그 3구역 안에도 보면은 무슨 이제 단지형 빌라들이 있어요. 그런 단지형 빌라들을 재건축하려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소형으로 이제 재건축하면은 이제 그 용적률을 좀 더 줘서 주상복합으로 아파트를 짓고 지하는 주차장 1, 2층은 뭐 상가 그리고 뭐 위로는 쭉 이렇게 2종 주거 같은 경우 2종 일반 같은 경우 3종 같은 경우는 위로는 조금 5층까지 7층까지 올려서 아파트를 지어서 이렇게 재건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재건축하려고 하는 것도 사업이 이렇게 활발한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그 상계 뉴타운 3구역 해제된 3구역을 작년부터 뭐 이렇게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1차 있고 2차 있는데 1차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거의 뭐 완판이 되었다고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 지주택 사업을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때마침 노원구청 가니까 이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라 그래서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내문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이게 이제 노원구청의 그 부동산 정보과 민원실인데 1층에 가면 그 1층에 보니까 이 안내문이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역주택조합 관련 안내문에서 노원구 관내 현수막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지주택 사업 가압에 신중히 판단하세요. 모집 공고의 사업 계획은 확정되지 않는 것이고 소유권 확보 및 도시 계획 변경 등에 따라서 사업 추진 가능 여부가 결정이 된대요.
계약 해지, 환불, 위약금 배상 등의 규정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라고 합니다. 이 또 문의를 하시려면은 노원구청 도시재생과로 전화를 하면은 상세하게 이렇게 담당자도 또 알려주고, 그리고 여기 02-2116-3912에서 4번까지 있고, 노원구청 홈페이지에도 지역주택조합 사업 바로 알기 게시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문 보시면은 다시 한번 지역주택조합 회원 가입 시 꼼꼼히 따져보라. 최근에 지역주택조합 대행사가 사업 대행지를 물색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마치 아파트 분양하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입 전에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허위 과장 광고하는 것이 빈번하게 하니까 구청에서도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이거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지금 이렇게 만류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아파트 분양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파트 분양하면은 대부분 이제 시공사, 이제 건설사가 이제 분양을 하는데, 대부분 분양은 대부분 땅을 다 100% 다 매입을 한 상태에서 이제 분양을 해요. 재개발도 마찬가지죠. 재개발 같은 경우는 뭐 상계 지금 6구역 같은 경우는 아직 일반 분양 안 했잖아요. 땅을 다 세입자 다 내보내고 빈 땅인 상태에서 분양을 하는 건데, 지금 해제된 3개 뉴타운 3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3개 뉴타운 3구역 가보시면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뭐 내 집을 팔 생각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 한쪽에서는 지금 건물을 헐고 땅을 지금 신축하고 있어요. 그 구역 내에. 지금 그 정도로 이제 그런 상황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분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네이버 이렇게 상계 뉴타운 치면은 상계 뉴타운 3구역 해서 네이버에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꼭 뭐 재개발 사업 있냐 그런 식으로 블로그를 올려서 이제 하는 것 같더라고. 상계 뉴타운 3구역 이렇게. 상계 뉴타운 3구역은 없어졌습니다. 해제됐기 때문에.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상계 뉴타운 3구역이라고 치면은 쫙 나오고, 상계 뉴타운 치면은 블로그 키워드가 뭐 상계 뉴타운 3구역, 상계 뭐 이렇게 아파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계 무슨 아파트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제 뭐 재개발 사업이 하는 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광고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여기 한번 더 읽어볼게요. 지역주택 사업이란 서울시, 인천 및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85m² 이하의 주택 소유자가 주택법에 의거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인데, 조합 설립 인가 시에는 80% 이상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채택하고 사업 계획 승인 시에는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조합 설립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조합원을 모집하는 거랑 마찬가지. C쪽으로 분양이라 그러는데 C쪽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80% 토지 사용 승낙서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승낙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유, 저기 당신 집을 내가 비싸게 팔아줄 테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하는데 사용을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승낙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 두 번째, 사업 계획 승인 시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 달라.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얘기가 사업 계획 승인 시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95%의 내 소유권을 확보하려면은 조합에서 내 등기가 다 넘어와야 된다는 건데, 과연 95%를 토지를 95%가 채워야 된다는 게 좀 가능할까? 이렇게 저게 세대 수가 한 2000세대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0세대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2000명이 전부 다 내 집을 팔고 소유권을 넘겨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합원의 자격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해당 조합 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면적 85m 제곱 이하의
소유한 세대주인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인 현재 서울에서 인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여야지 된다고 합니다. 자, 주요 피해 사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확정되지 않는 사실에 근거하여 홍보한다. 불확실한 사업 계획과 사업비 등을 근거로 동호수 지정, 확정.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 땅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지금 저기 여거디 석계에 가면은 모델하우스를 하나 지었는 것 같더라고. 거기 지어놓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그냥 건설사를 정해놓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상관없죠. 왜냐면은 건설사 정할 수 있죠. 왜냐면은 너네가 해봐라. 건설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무조건 지어야지, 돈 버니까. 건설사 입장, 야, 너네가 어떤 뭐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사가 우리가 조합원 만들어 올 테니까 너는 지어줄래? 오케이, 지어줄게. 돈 준다는 당연히 짓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파트 건설사가 이제 들어서는 겁니다. 그게 뭐 레미안일 수도 있고 자일 수도 있고 뭐 또 일군의 건설사일 수도 있죠. 어차피 건설사는 돈 받고 집 짓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동호수 지정까지 확보해가지고 분양가를 제시하니까, 분양가가 정확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사업이 얼마나 사업비가 더 들어갈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일부 차이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면은 문제가 있다. 대형 건설사를 내세워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한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대형 건설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대형 건설사는 도급을 계약한 거죠. 도급 계약. 집을 지어달라는 도급 계약이잖아요. 사업을 지주택 하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시행사가 시행하는 사람들이 시공사를 신청하는데, 시공사는 뭐 삼성, 뭐 자이, 포스코, 이런 유명한 사업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시행사가 우리 집 지어달라, 대신 우리가 조합원을 만들어 줄 테니까, 조합원을 만들어 주면 지금 오케이. 시공사 입장에서는 오케이, 내가 집을 지어줄게. 다 오케이죠, 무조건. 근데 사업이 빠그라지면은 시공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시공사가 돈을 들어가거나 뭐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애초에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합을 모집한. 애초에 시행사가 그 토지를 다 100% 매입한 95% 아까 매입해야지 사업 시행되는 거잖아요. 실제 80%의 동의를 얻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동의를 얻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벌써 조합을 모집하는 거 애초에가 문제인 거죠. 최소한 지주택 사업을 하려면은 시행사가, 너네들 돈이 없으니까 95%의 토지를 매입을 안 하더라도 최소한 80%의 그 지역에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사업을 할 거예요. 사용 승낙서를 80%를 받지도 않았는데 다 받은 것인 양 뭐 79%가 걷어졌니 곧 이제 80%가 된다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진행하는 게 문제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해당 위치에 인가받은 조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은 뭐지? 자, 중복조합,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아까 그 구역 내에서는, 상구역 내에서 빌라를 지금 한 동의 빌라, 대단지의 빌라를 헐고 지금 새로운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구역 내에서 그거를 빼고 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매입이 불가한 국공유지, 정비구역이 지정된 토지를 선정해 조합은. 자, 매입이 불가한, 나라 땅은 얘네들은 사적으로 하는 건데 매입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상계 뉴타운 같은 경우는 특히 무허가가 많아요. 자, 그 많은 무허가들을 토지 사용 승낙을 받으려면은 절차가 복잡해질 거죠. 내 땅이 아닌데 내가 그 위에서 무허가로 살고 있는 사람 내 땅인데 내가 뭐 사용 승낙을 하겠어요? 자, 두 번째는 거기 무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철거하면은 그 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집의 가치밖에. 어떻게 보면은 무허가는 그 집 위에 땅을 사용하는 점유의 권리까지 그 집을 가지고 사고 팔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나는 내 땅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면 내 건물만 하려고 그러면은 이거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완전. 그래서 그 사람들은 100% 반대하겠죠? 그 사람들이 최소한 내가 보면 10%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자, 설사 그 사람이
그 무허가 사는 사람이 승낙을 한다 그래도 그 무허가 하는 사람들이 구청에다가 내가 불허를 받겠다고 신청을 해야 되고 그 불허 대금을 완납해야지 내 소유를 확실하게 권리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가 훨씬 더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계 뉴타운은 무허가가 많기 때문에 정말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다른 어떤 지역보다. 자,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에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홍보하는 내용,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홍보하려고 그러면 홍보를 할까? 여러 가지 홍보하는 게 전부 다 그냥 사업 계획 예정이지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그러네요. 특히 동호수 지정 및 분양 가격은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과 분양 승인을 받아야지 알 수가 있대요. 조합원 모집 시에는 절대로 그러니까 지금 뭐 평당 뭐 1200만 원에 분양을 한다 그러거든요. 자세히 잘 모르는데 그 1200이라는 게 확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아주 큰 문제가 드러나네. 동호수 지정 및 분양 가격은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과 분양 승인을 받아야지만 알 수 있대. 근데 지금은 분양 승인을 안 받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예상 분양 가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죠. 가계약 및 조합구약 등의 조합원에게 불리한 사항을 반드시 살펴보래. 한번 가입을 하면은 이 사람들 한번 가입하면 한번 물어보면 절대 안 놓습니다. 그래서 해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막 그런 거죠. 자,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매입, 공사비, 건축 규모 등에 대한 추가 부담금 발생 요인이 많이 있대.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평당 1200, 뭐 1300, 괜찮은 혹한 분양가죠. 왜냐하면 지주택 사업은 분양가가 낮지 않으면 위험한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 혹한 분양가가 낮기 때문에 계약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키워드는 그거거든요. 분양가를 저렴하게 책정을 해서. 근데 막상 그거는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택 건설 사업 계획 분양 승인을 받아야지 정확한 가격이 나오는데 그래 예상 그냥 막 지르는 거죠. 평당 1200. 왜 1200으로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 평당 한 500이라고 얘기하지. 그럴 마음대로 예상 금액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공사비하고 부담의 요인이 많이 발생한대요. 사업이 만약에 장기화되면은 그 분담금이 조합원들에게 돌아갑니다. 재개발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재개발 사업도 재개발 조합원들이 주체예요. 시공사, 시행사는 조합원, 시행사가 조합원이잖아요. 그 시공사는 그냥 하도급이에요. 우리가 돈을 얼마 줄 테니까 집을 지어달라 이런 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너네 일반 분양에서 수익을 남겨라. 우리가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 재개발은 일반 분양이 있기 때문에 너네 그걸로 수익 남겨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조합원들 이 시행사, 재개발도 마찬가지 비례율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하다시피 비례율이 높고 낮냐의 사업성이 달려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는 지금 사업 추진 과정이 시간이 이제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재개발도 마찬가지지만 사업비가 늘어나는 거죠. 사업비가 늘어난다. 그러면 그 늘어나는 비용을 누가 책임을 질 거냐? 바로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눈덩이 같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평당 1200에 분양한 게 실적으로 내가 입주할 때쯤에는 평당 2000이 될 수도 있고 2000, 3000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 그래도 줘야 돼요. 왜? 사업이 막 진행 중이거든요. 그럼 나도 돈을 막 1억씩 막 넣었어요. 내 돈 넣은 건 아니지만 무이자로 대출해가지고 그게 다 내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죠. 분양사에서 무이자 중도금 대출해도 이자만 분양사에서 내주는 거지, 건설사에서 내주는 거지. 다 제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책임져야 될 문제예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죠. 자, 지주택 사업이 아무리 잘 진행이 되려고 그래도 여기 내부적으로 땅을 매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땅을 매입하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시행사들은 자기가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시행만 하면 되는 거죠. 내가 그 시행사 대표 직원이나 대표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여기서 월급 받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 늦으면 늦어서 계속 그냥 월급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사업이 어느 정도 중간 정도까지 왔어. 더 이상 이거는 달릴 만큼 달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멈출 수가 없어. 원점을 돌릴 수도 없어. 이렇게 되면은 시행사가 민낯을 드러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사기를 많이 친다든가. 자, 그런데 이런 거죠. 시행사가 사기를 쳐요. 그러면은 조합원들이 모여가지고 너 이 새끼 너 이놈아
사기치네? 우리가 너 형사건으로 고발해가지고, 너 감옥에 보내야 되겠네? 이러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너 보내버리면은 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왜? 아파트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아파트를 얼마에 받든, 비싸게 받든, 싸게 받든, 아무튼 아파트를 받아야지만 사업이 마무리되게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그쪽에다가, 야, 너네 해먹을 만큼 해먹어라. 그래, 해먹어라. 너네, 아유, 내가 진짜, 해먹어라. 그냥 우리 아파트만 한 채 달라.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있으니까 이거를 해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은, 그 너무 어이없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기, 성수동에 그 터리마제도 원래 지주택 사업으로 처음에는 진행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지주택 사업이 안 되어서, 지금 터리마제? 성수동 터리마제 맞나? 거기서 결국은 뭐 다른 건설사가 직접 시행을 해서 뭐 진행을 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자진 땅이라도 그 지주 지역 안에 있는 사람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뭐 경기도에 그냥 땅이 있잖아요. 농지 아니면 밭 이런 거 진짜 지주 땅 주인이 뭐 한두 명 아니면 10명 미만 이런 사람들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땅 팔아라 그래가지고 사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상계주택 상구역 같은 경우는 땅 주인이 한 2,000명이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심지어 어떤 땅은 직접 지어서 새 집 지금 짓고 있는 과정인데 그 돈을 얼마나 쳐줘야 돼서 건축비랑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이 노원구청에서 진짜 지주택 사업 조합 가입 시 꼼꼼히 따져 보시고 하시라는 얘기가 맞습니다. 저 역시 상계뉴타운 3구역은 재개발이 아닌 지역주택 조합 사업이니 신중하게 꼼꼼히 알아보시고 결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